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과학 1단원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 공부 좋아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과학 실력을 키워나가면 과학이 재미있고 또 잘하는 과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힘내봅시다.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 과학자는 우리 주변의 자연 현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려고 탐구를 합니다. 우리도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 탐구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의 의문을 갖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고 그게 답이 맞는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것들을 우리 삶에 있는 것들과 연결시켜서 결론을 짓고 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 이게 모두 다 과학자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이 질병 앞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희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백신의 발견입니다. 백신을 발명해서 어떤 나라들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3월에 이걸 들으면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됐을 수도 있겠네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가 곧 끝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는요, 코로나19 이전에도 수많은 질병들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 포도상구균이라는 세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상처에 감염을 일으켜서 심한 경우에는 아주 작은 상처,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아주 공포의 세균이었는데요. 이것이 어떤 과학자의 아주 놀라운 발견을 통해서 항생제가 개발이 되고요. 우리가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면서 과학자처럼 탐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영상의 아랫부분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도입 영상이라고 해서 2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2개의 영상 다 보고 와서 설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봤나요? 처음은 좀 우연이었어요. 실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일주일간의 휴가가 어찌 보면 정말 놀라운 발견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도상구균이 있는 페트리 접시에 무엇이 피었어요?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여러분 곰팡이 본 적 있습니까? 곰팡이 보면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찝찝하죠. 얼른 버려버리고요. 막 주변도 막 소독하고 씻고 그러는데요. 플레밍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곰팡이를 자세히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의문을 갖게 됐어요? 왜 푸른 곰팡이가 피어있는 주변에서 포도상구균이 죽었을까? 만약에 여기서 에이구 더러워 얼른 하고 버려버렸으면 아마 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개발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더 걸렸을 거고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감염병에 덜덜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문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인식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이 푸른 곰팡이가 포도상구균을 죽이는 것과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잠정적인 답을 하나 생각합니다. 푸른 곰팡이가 포도상구균을 죽일 수 있다. 죽일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따 배우겠지만 가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그런가. 가설만 가지고서는 포도상구균을 있는 데다가 푸른 곰팡이를 막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치고 또 그 중간에 정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바로 또 약품을 만들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실험을 하고 안전성을 검증하고 해서 항생제가 개발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교과서로 가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플랭윙처럼 또는 그보다 더 멋진 과학적인 발견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과학적인 탐구 능력을 잘 길러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계획해 볼 겁니다.
가장 먼저는 뭐고요? 문제를 인식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험을 하고 나서 실험 결과를 변환합니다. 실험 결과를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화는 뭐 표나 그림이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 해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실험 결과를 해석해서 올바른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일식 알고 있어요? 일식? 일식이 뭡니까? 태양을 달이 가려가지고요. 태양이 순간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안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천체의 움직임을 알지 못했던 고대 사람들은요, 이 일식이 아주 커다란 짐승이 막 해를 집어삼켰다, 뭐 이런 식의 가설을 세웠었다고 그래요. 개가 해를 집어삼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개가 떠나가게 해야겠죠. 그래서 뭐 하늘에 기도를 드린다거나 또는 굉장히 큰 북을 울려가지고서는 소리를 내서 개를 내쫓는 이런 의식들을 벌였다고 해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식은 어때요? 뭐 태양이나 달의 움직임이 변하면 일식은 끝납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 일식이 일어나고요, 푹 치면 실제로 일식이 끝납니다. 그럼 북을 치니까 일식이 끝났으니 북을 치면 일식이 끝난다가 맞습니까? 이건 좀 잘못됐죠. 뭔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 결론을 내리는 것, 또 일반화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탐구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0조 이번째 시간에는요, 탐구 요소 중에서 문제인식과 가설 설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문제인식은 뭐라 그랬어요? 자연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이 첫 번째라고 했죠. 저게 왜 저러지? 가설. 저건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야 라고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가설 설정이죠. 재영이는 아버지와 함께 식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빵 반죽을 만들면서 재영이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여러분, 빵 좋아해요? 선생님이 이 수업 준비하면서 빵집 갈 뻔했습니다. 다양한 빵들 있죠. 빵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폭신폭신하고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게 구워진 식빵 막 찢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죠, 그죠? 재영이도 그런 빵을 만들려고 하나 봅니다. 빵 반죽을 만들려면 밀가루와 설탕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빵 반죽을 발효시키는 효모란다. 발효요? 김치나 요구르트처럼요? 여러분, 발효라는 말 언제 들어봤어요? 발효과학, 발효식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구르트, 김치 이런 거에서 발효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재영이가 자신이 이전에 들었었던 경험을 가지고 아니 왜 빵에 발효가 있지? 라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맞아. 효모가 설탕을 분해하면서 기체를 만들기 때문에 빵 반죽이 부풀게 된단다. 이것을 발효라고 하지. 짠! 이게 뭘까요? 빵의 단면입니다. 여기 보면 구멍들 보여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구멍들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식빵 단면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게 바로 효모가 발효되면서 이 기체를 만들었을 때 이게 빠져나가면서 생긴 구멍입니다. 이런 구멍이 생기니까 빵이 마치 뭐처럼 스폰지 같이 되는 거예요. 발효가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빵집에서는 이렇게 폭신폭신한 빵도 있고요. 또 물론 빵집에서 팔지만 케이크나 머핀 종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얘도 말랑말랑은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특징이 뭐냐면 누르면, 식빵을 누르면 어때요? 다시 부풀어 오르죠.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누르면 그냥 부서지면서 들어가 버리죠. 이게 바로 발효가 된 빵과 발효 없이 만드는 뭐 쿠키나 케이크 종류들은 발효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발효가 되는 식빵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재영이는 반죽을 잘 만들어서 이제 얘를 발효가 되는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발효가 되진 않아요. 발효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버지는 빵 반죽을 완성했으니 발효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면서 어디에다 두셨어요? 창가에다 두셨죠? 재영이는요, 저는 빵 반죽을 냉장고에 넣어서 신선하게 할래요. 여기 다른 발효식품인 요구르트도 여기 있으니까 재영이는 다른 것들 보면서 빵 반죽이 냉장고에 있으면 더 발효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 결과는
자, 이제 빵 반죽이 발효됐는지 확인해 볼까? 어? 아버지의 빵 반죽은 부풀었는데 제 빵 반죽은 왜 부풀지 않은 걸까요? 공기가 생겨서 빵빵해져야지. 만약에 이런 상태로 빵을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공기층이 없으니까 딱딱하고 뭔가 그 빵의 폭신한 질감이 살아있지 않은 그런 빵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부터 과학자의 탐구가 시작됩니다. 아, 이 반죽 못 쓰겠네. 버리고 다시 할게요. 하면 과학의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이렇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설 세우기. 어떻게 할까요? 재영이가 빵 반죽을 만들면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걸 궁금해했어요? 아버지 빵 반죽은 잘 부풀었는데 왜 내가 만든 반죽은 부풀지 않았을까? 이걸 궁금해한 거죠. 2번. 효모가 발효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효모가 발효하는 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까 있었던 거 다 적어 보세요. 밀가루도 있었고요. 설탕도 있었고 효모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런 것들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밀가루? 밀가루의 종류? 밀가루의 양의 문제가 있나? 설탕을 많이 넣으면 발효가 잘 되나? 또 효모를 많이 넣으면 발효가 잘 될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는 거죠. 3번. 효모가 발효하는 조건을 고려해 가설을 세워 봅시다. 하나는 잘 됐어요. 누구 거는. 아버지 거는 잘 됐는데 재영이가 한 것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다르게 한 게 뭐가 있지? 아까 어떤 게 달랐죠? 발효를 시킬 때 두는 곳이 달랐죠. 아버지는 햇볕이 드는 창가에 두셨고요. 재영이는 냉장고 안에 보관을 했습니다. 이 사이에서 차이는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아버지는 햇볕이 있었죠. 햇빛이 비치는 곳이었고요. 또 냉장고와 안과 냉장고 바깥에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겠어요? 또 온도 차이가 있었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영이는 아버지와 함께 빵 반죽을 만들었고, 그러면 일단 밀가루나 설탕이나 효모는 같았나 봅니다. 얼마 뒤 자신의 빵 반죽만 부풀지 않은 것을 관찰했습니다. 재영이는 왜 자신이 만든 빵 반죽만 발효되지 않았는지 궁금해졌고, 효모가 발효하는데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탐구 문제로 정했습니다. 효모의 발효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온도라는 거죠. 요걸 가지고요, 가설을 만든 거죠. 궁금한 점, 왜 내가 만든 빵 반죽만 발효되지 않은 걸까? 여기가 뭐예요? 바로 문제인식이죠. 탐구 문제에 효모가 발효하는데 온도가 영향을 미칠까? 그럼 가설은 어떤 가설이 만들어지겠어요? 효모가 발효하려면 어떤 온도가 필요하다 이거겠죠. 효모가 발효하려면 아버지가 된 곳은 따뜻한 창가였으니까 따뜻한 온도가 필요하다. 만약에 뭐 설탕이나 효모의 양이 달랐다면 그게 또 가설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햇빛을 가지고 문제를 생각했다면 같은 데다 두고 햇볕만 막아주는 검은 상자를 씌운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단 여기서는 무엇을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도가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온도를 가지고 우리가 가설을 설정했어요. 탐구할 문제를 정하고 탐구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 탐구할 문제를 정하고 탐구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가설 설정이라고 한다. 가설이라는 건 무엇인가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효가 됐다. 왜 발효가 됐지? 아, 따뜻한 온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설은 내가 관찰한 사실이나 경험, 책에서 알게 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다 바보여서 개가 해를 집어삼켰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요. 그때는 이런 태양이나 달 등의 이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설을 잘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과학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많이 좀 자세하게 보고 관찰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탐구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과학자처럼 탐구할 수 있을 겁니다.
가설을 세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설을 세울 때 생각할 점, 탐구를 하여 알아보려는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탐구를 하여 가설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 가설을 바르게 세웠는지 확인해 볼까요? 뭘 통해서? 요것들을 고려해서 점검해 보면 되겠죠? 공부한 내용 실험 관찰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6쪽 1번 재영이가 빵 반죽을 만들면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을 써봅시다. 재영이가 만든 빵 반죽만 발효되지 않은 까닭. 이걸 궁금했었죠. 왜 내 것만 안 됐지? 2번 효모가 발효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봅시다. 효모가 발효하는 데 필요한 조건 뭐 있었어요? 따뜻한 온도였죠?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실험 계획이 좀 달라질 거고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 왜 그랬어요? 두 개의 빵 반죽이 하나는 부풀고 하나는 부풀지 않았던 거죠. 따뜻한 창가에 둔 빵 반죽은 부풀고 차가운 냉장고 안에 넣어둔 빵 반죽은 부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3번 효모가 발효하는 조건을 고려해 가설을 세워 써봅시다. 뭐였죠? 효모는 어디보다 차가운 곳보다 따뜻한 곳에서 더 잘 발효될 것이다. 더 생각해 볼까요? 가설을 바르게 세웠는지 확인해 볼까요? 탐구를 하여 알아보려는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났나요? 알아보려는 내용이 뭐예요? 온도와 관련해서 발효를 생각한 거죠? 잘 드러났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표현됐고요. 탐구를 하여 가설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빵 반죽을 하나는 따뜻한 데다 하나는 차가운 데다 놓고 발효를 시켜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알려는 건 효모가 발효하는 조건이니까 굳이 빵 반죽을 만들지 않고 효모만 가지고 실험을 해도 됩니다. 첫 시간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잘 공부해 보고요. 참고 영상도 더 살펴보면서 빵의 역사에 관련된 짧은 영상 하나 놨는데 상식으로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한번 보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공부했던 거 잘 기억해서 또 다른 한 단계 쑥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봅시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